여기 이제 이전을 했다고 해요. 일단 제 기억으로는 처음이에요. 한번 가볼게요. 스시코우즈. 구독도 하고 있어가지고 같이 좀 얘기 좀 하고 싶었는데 좀 아쉽네요. 근데 제가 일본 여행을 정말 많이 갔었는데 특징이 정말 달거나 짜거나 전혀 매운맛이 없어요. 2주 정도 지나면 설탕과 간장 한 통을 먹은 느낌이 들어요. 비싼 한식당을 가게 되죠. 비싼 소주를 마시면서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일본 음식 우리랑 정서는 좀 맞으니까 음식 자체가 어떻게 보면 그 나라의 문화유산이에요. 제가 진짜 목소리가 작은데 이 셰프님이 제 목소리를 어떻게 들으시고 새우랑 게가 같이 들어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새우예요. 게도 들어가 있고 검은 색깔이에요. 아, 그걸 뜻하는 단어예요. 아, 이게 시즈닝. 네 맞아요. 찍을게요. 전영화 셰프님이 누가 없어진다고 하시면서 맛을 기억하시라고 맛을 기억하세요. 되게 좋은 말을 해주셨어요. 이 사진으로 뭔가를 기억을 하거든요. 그냥 먹을게요. 진짜 입에 넣는 순간 녹아요 진짜. 셰프님의 포스가 있고 만들어주시는 분에 대한 이제 예의와 사람들이 존중을 담아서 되게 집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잡담이 적어요. 그래서 제가 진짜 더 작은 목소리로 얘기하고 있고 단새우가 나왔는데 설탕새우라고 얘기를 해요. 일본어로 아마. 진짜 맛있다. 예, 이거 좋아하면 MG입니다. 아리비 우니크리. 제가 좋아하는 리델짱. 정작 저는 귀찮아서 꺼내 쓰지도 않고 처박아 놨어요. 아카미예요. 이게 정갱이 맛이라고 하거든요. 줄무늬 정갱이에요. 참치 베스타르인데 구웠대요. 그 맛이 느껴져요. 입에 들어갈 때 이제 고소하다 생각. 느끼하다 비릿한 사람도 있고 굉장히 고소하고 기름져서 좋다는 사람도 있거든요. 진지한 것 같은데 되게 재밌으신 게 행복하십시오 이렇게 덕담을 같이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핫도그 먹듯이 그냥 먹으면 된대요. 느끼한 맛을 많이 느껴서 그렇게 선호하는 편은 아니거든요. 정말 맛있는 생선을 그냥 밥이랑 먹는 느낌이에요. 어느 식당이든 손으로 생선을 만지게 되면 이렇게 레몬을 주시더라고요. 청결하게 손을 닦아주는 의미인 것 같아요. 물수건도 하나 갈아주셨고요. 바다장어가 나왔는데 맛있는 건 다 들어있대요. 여기서 그냥 안 부르면 이제 뭔가 좀 도전에 대한 느낌? 이 한 카운터에 사람들이 모여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 셰프님이 주인이고 저희 식사를 대접하는 느낌에 거의 쇼에 가까워요. 음식들을 보여주시고 또 재료를 설명해 주시고 재료도 보여주시거든요. 유럽 사람들이 일식이 가장 열광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대판야끼나 야끼니쿠 등등 앞에서 직접 재료를 보여드리고 조리하는 걸 보여줘요. 클리어한 느낌도 있고 신뢰도 생기고 눈으로 보는 즐거움도 느끼면서 미각적으로 더 즐거움을 갖는 것 같거든요. 역시 음식도 쇼다. 정말 큰 막기가 도착을 했어요. 말무, 이게 다모. 옷가게는 사랑이에요. 야하고 새우하고 밤도 들어갔대요. 너무 맛있어요. 켈리츠 회장님이 참치 해체쇼를 보여주면서 초밥을 만드는 그런 퍼포먼스를 라이브로 했기 때문에 유럽인들한테는 굉장히 신선한 모습이어가지고 히트를 한 거죠. 발상. 대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세계적으로 일식이 좀 유명한 것 같아요. 보통 스테이크 같은 경우에는 다 조리가 되어서 접시에 나오잖아요. 외국 가면 우리나라 불고기라든지 삼겹살집도 잘 돼요. 직접 고기를 구워 먹는 그 문화를 또 되게 신선하게 생각하고 흥미롭게 보더라고요. 경험하는 걸 좋아하고 가장 문화를 먼저 경험할 수 있는 게 아무래도 음식이죠. 맛도 경험이다. 네, 감사합니다. 왜 부르더라고요? 면이 생각보다 되게 얇고요. 맛만 볼게요. 저 배가 좀 찼고 알잖아요. 저 관리하는 거. 마지막 한 젓가락 남기는 게 관리잖아요. 앞에 면은 3대 면 중에 하나래요.
참치나 단새우 이런 거는 기술이 들어가지 않고 그냥 재료가 좋으면 다 기본 맛을 낼 수 있어서 번갱이나 이런 흰살 생선 있잖아요. 일식 셰프들의 스킬이 많이 들어간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좋아하면 기분이 더 좋다고 하시는 거예요. 참고로 하세요. 그래야지 앵콜 때 좋은 거 많이 주실 거예요. 딸기 아이스크림. 손님들 중에 남자분 생일이 있어서 축하를 해드리고 있네요. 각종 기념일. 루제이 레스토랑 서비스를 빼먹은 거죠. 마지막에 갑자기 명함을 꺼내시면서 이제 영업을 해야지 하면서 명함을 나눠주셨어요. 개인템을 연락 주면 봄, 여름, 가을, 겨울 생일 때나 이럴 때 오라고. 이제 음식만 잘한다고 성공하는 시대가 아닌 것 같아요. 여기도 이제 셰프 지명이 있으니까 그걸 굉장히 중요시해서 이렇게 영업과 관리를 하시는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스시코우즈를 방문해서 딱 2시간 정도가 걸렸어요. 코스가 같은 시간대에 시작을 해서 같은 시간대에 식사가 끝나요. 일자로 앉아서 얼굴도 잘 모르고 대각선에 있는 분을 제하고서는 서로 정보도 없고 인사도 한 적은 없지만 우리나라 정서상 2시간가량 이제 셰프님이 주도를 하시면서 대화를 이끌어가고 이러면서 같이 웃기도 하고 같이 생일 축하도 해드리고 이런 분위기가 너무 색다르고 좀 좋았던 것 같아요. 셰프님들이 영업도 하시고 정말 센스 있게 말들을 정말 잘해주세요. 또 하나 줄 때도 행복하세요? 좋은 일 있으세요? 배 차셨는지도 체크하시고 배가 안 차시면 사랑을 담은 이제 꼬다리, 김밥 꼬다리 배 컨디션 다 체크하면서 거기에 맞춰서 음식을 제공해 주세요. 대판焼기나 고기를 구워주시거나 이럴 때 뭐 설명 많이 해주시잖아요. 사실은 뭐 개인적인 얘기라든지 장난 같은 거 잘 안 치시거든요. 굉장히 오래되셨고 저희보다 나이도 좀 많으시고 하다 보니까 진짜 센스가 장난이 아니세요. 오늘 재밌었어요. 오늘 이렇게 스시조를 방문했는데요. 바람 막는 마이크를 안 갖고 와서 마이크를 쥐고 있으니까 꼭 노래 한 곡 해야 될 것 같네요. 들어가 볼게요. 호텔이라서 바닥도 대리석이고 예쁜 거 많네요. 여기 오리배 제품이 있네요. 손 세정하는 걸로 쓰고 있거든요. 제가 이걸 배고파서 먼저 집어 먹었는데 너무 맛있어요. 깜짝 놀랐어요. 진짜 맛있네요. 스시조 20층이고요. 들어왔어요. 들어가 볼게요. 네. 방 이쁘네요. 역시 제가 좋아하는 그 뻥뷰. 벽부만 보고 살다가 뻥뷰 보니까 좋네요. 제가 원래 준마이 그런 사케, 제 DNA는 샴페인인가 봐요. 샴페인만 땡겨요. 화이트 와인이나 요즘은. 남으면 싸갈 수 있나요? 네. 아무래도 오마카세 카운터에서 먹는 코스랑은 달라요. 식전빵을 먹는 개념으로 준비해드렸습니다. 여기 야채 스틱을 막장에 찍어 먹으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쌈장이라고 생각했는데 단어가 되게 독특하다 생각을 좀 했네요. 샴페인을 개봉하는 과정에서 사실 많이 쏟았어요. 바닥도 많이 젖고 사실은 상관이 없는데 저는 그냥 호텔이기 때문에 바꿔줄 줄 알았는데 물 닦고 나가시더라고요. 베브 클리코가 미망인이라는 뜻이거든요. 그 베브가 남편을 잃은 여자를 미망인이라고 하잖아요. 예전에 와인 학원 다닐 때 되게 열심히 달달달 외워서 했는데 이제 좀 생각이 안 나네요. 도다리 위에 캐비어, 게살 고로케고 고급 재료 중에 하나인 우니고 그리고 여기 캐비어가 있어요. 여기는 계란 노른자를 가지고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광어, 지느러미를 엔가와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좀 일본어를 섞어 쓰잖아요. 제가 유일하게 얘만큼은 꼭 운이라고 해요. 성게 왠지 불편하더라고요. 성게라고 하니까 괜히 성게요 이러면 괜히 뭔가 불편하더라고요. 얼굴 하나밖에 안 했는데 저만 그런가요? 저만 찔리나요? 운이 맛있네요. 깨 소스를 곁들인 해산물 아에모노라고 되어 있어요. 좀 약간 잿더리 에르메스 잿더리 있잖아요. 아는 지인 집에 갔다가 잿더리가 접시인 줄 알고 너무 예쁜 거예요. 아에모노가 무슨 뜻인가 물어봤어요. 일본어로 무침 요리라는 뜻이래요. 여기 직원분이 얼굴 되게 잘생기셨는데 말투가 조금 독특한 게 무침 요리라고 하길래 꼭 뒤에 뭔가를 집중을 하게 해놓고 네 하고 하시는 거예요. 무침 요리고 맛있게 드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대화를 할 때 그런 게 중요해요. 접속사가 중요한데 그래서라는 접속사를 사용하는 게 굉장히 관계에 좋대요. 왜냐면 오늘 이거 맛있었어. 그래서 기분이 좋았어. 보통은 긍정의 대답이 나와요. 근데 그러나 근데가 문제예요. 근데 하는 순간 약간 부정적인 뉘앙스가 나오거든요. 저도 춤 이제 대회를 준비할 때 파트너랑 옥신각신 하지만
헤어지고 나서 영상을 주고받으면서 오늘 너무 고생했어. 아까 턴 늘었더라. 좋아. 좋게 얘기하는데 거기서 갑자기 근데 나올 순간 밤새 싸우거든요. 영상만 주고 대화 자체를 안 하기도 하고 막 그런 에피소드가 있는데 근데 음식 왜 이렇게 안 나오죠? 이 첫 번째 셋이 올려드릴게요. 네. 참치구 도미예요. 얘는 줄무늬 전갱이. 어떻게 보면 그냥 위에다가 올린다는 느낌으로 이 바닥으로 이렇게 잡으면 절대 이렇게 해체되지 않는다고 해요. 간이 잘 돼 있어서 이 밥만 먹어도 정말 맛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준비해드린 생선에는 왼쪽에 보이시는 빨간 뱃살 고급 음식점은 양의 쥐꼬리만큼 주네요. 아껴서 먹어볼게요. 일본에 제가 가면 스시를 먹을 때 와사비를 직접 앞에서 갈아주시거든요. 룸은 조금 소외감을 느끼네요. 보는 거 중요한 저로서는 조금 아쉽네요. 최근에 뭐 여러 가지 책을 보고 또 느낀 점들이 있는데 보통 어떤 제품이 시장에 반응이 너무 없을 경우에는 고민에 빠지게 돼요. 내 제품에 문제가 있나? 어떤 방식이 문제지? 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제품에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그 제품을 말하는 방식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더 많대요. 고객이 이 제품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소통 방식을 경쟁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해요. 고객은 정말 간단 명료하게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하지 않으면 되게 헷갈리기 시작하고 헷갈리면 무시한대요. 물건을 파는 건 말이라고 해요. 메시지가 중요한데 인간의 두뇌는 헷갈리는 걸 싫어하고 이해가 빠른 걸 좋아한대요. 한마디로 분명하고 확실한 걸 좋아한다는 얘기인데 매슬로우의 욕구 단계설 뭐 5단계 뭐 이런 거 배운 적 있잖아요. 첫 번째는 일단 먹고 마시는 문제를 해결하고 나면 두 번째로는 안전한 집이 필요하게 돼요. 그 다음 욕구는 인간관계를 생각하기 시작한대요.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지켜줄 수 있는 그런 우정을 형성한다고 해요. 그게 또 인간의 본성이고요. 꼭대기에 있는 최상급 욕구가 자아실현의 욕구인데 먹는 거와 다르게 자기 실현의 욕구는 한계가 없대요. 아무리 내가 먹고 싶은 욕구가 강해도 이걸 배불리 먹으면 더 이상 욕구가 생기지 않고 그런데 이 욕구는 아무래도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한 자기 또 표현의 욕구이기 때문에 한계도 없고 그거에 대한 삶의 질이 굉장히 올라간다고 해서 되게 중요한데 인간은 뇌는 지금도 정말 수많은 정보를 처리하고 있어요. 근데 이 뇌가 하는 주된 임무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생존과 번영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한다고 해요. 고객의 생존과 번창에 도움이 될 만한 내용으로 메시지를 구성해야 된대요. 핵심 많은 내용을 분명히 전달을 해야 되는 게 중요하대요. 매운 거 못 드시면은 따로 안 드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나이프를 주지 않는 이유가 일식이어서 그런가 했는데 한 젓가락을 4등분을 했네요. 그리고 이 까리고추가 엄청 매울 것 같아요. 육즙도 풍부하고 맛있네요. 안 매운데? 제가 스토리 구성 뭐 이런 거 얘기했었는데 공식이라는 게 존재하잖아요. 공식이라는 거는 우수한 사례를 모아놓은 것들이라서 믿어도 좋다는 말들이 있더라고요. 스토리를 구성하는 공식들은 인간의 뇌가 길들여져 있는 그런 방식으로 경로를 따라가야 된대요. 인간은 예측 가능한 상황에서 최대한 칼로리 소모를 덜하는 방식으로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헷갈리고 어렵고 복잡한 것들을 굉장히 싫어한다고 해요. 사업에 성공하려면 이 공식을 따라 포지셔닝을 해야만 제품을 성공할 가능성이 크다고 하더라고요. 영화가 가장 이런 공식을 잘 충실하게 따랐다고 하는데요. 예측 가능하잖아요. 누가 주인공이며 누가 악당이며 누가 나를 도와주는 가이드이며 사람들이 예측 가능한 내용들로 구성이 돼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2-3시간 동안 관객의 관심을 붙잡아 두는 방법을 스토리텔러들은 이미 알고 있는 거죠. 그 공식을 따르지 않으면 영화가 흥행에 성공하기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도미 육수기 때문에 담백하게 국물까지 드셔도 되시고 살짝 익히셔가지고 마치 우리 어렸을 때 횟집 가면 저렴이 회를 먹으면서 양이 많으면 남은 거 매운탕에 담가본 적 있으시죠? 맛있어. 고객이 내 제품을 또는 내 서비스를 사용했을 때 고객의 삶이 얼마나 더 훌륭해질 수 있는가를 직접 메시지로 전달해야 된대요. 그리고 명품 브랜드를 보면 사실은 생존과 전혀 관계가 없고 어떻게 보면 생존에 반하는 행위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돈을 많이 쓰니까. 인간관계 욕구설에서 제가 얘기했지만 먹고 마시는 게 해결되고 안전이 보장되고 그러면 관계를 생각하는데 그런 관계 형성에 있어서
지위의 중요성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지위가 굉장한 생존을 보장한다고 해요. 지금은 신분사회가 아니잖아요. 익명의 대중들이 모여 사니까 자신의 신분을 노출하고 과시할 수 있는 방법이 자신의 성공과 부를 드러낼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고, 브랜드라는 걸 사용을 하면서 자신의 지위를 확보하는 거거든요. 내 지위가 높다라는 거는 아무래도 생존에 더 유리하고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아군들을 더 많이 부유한 분위기를 풍김으로 해서 모으기도 하고, 또는 잠재적인 적들을 이미 물리치는 역할도 하고요. 취향이 비슷한 자신의 짝을 만날 수도 있는 일이고요. 롤렉스, 벤츠, 가방 많잖아요. 단순히 자동차나 시계나 가방만 파는 게 아니라 그 정체성을 판매하는 거예요. 자신의 위신, 권력, 그리고 세련된 그런 패션 센스까지 해서 제가 너무 구구절절 설명을 했는데, 제품을 포지셔닝하는 메시지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인간관계 욕구에 대한 거를 충분히 아셔야 되고요. 뇌의 메커니즘을 또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의 뇌 구조는 헷갈리는 걸 싫어하고 단순하고 명확한 걸 좋아한다. 헷갈리기 시작하고 복잡해지면 그냥 무시하는 메커니즘으로 디자인이 되어 있다. 나의 번영에 도움이 되는 임무를 완수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뇌의 칼로리를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제품을 설명을 해야 되고, 고객의 생존과 번창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를, 그리고 이 제품을 사용한 이후에 어떤 훌륭한 라이프로 바뀌는지를 명확하고 단순하면서도 스토리를 만들어서 메시지를 구성해야 된다고 하네요. 그라시아스라는 팀 생활을 하면서 저희 선생님이 안무를 짜시는데 정말 안무를 잘 짜세요. 지금 생각해보면 기승전결이 확실하고요. 그런 음악을 선택을 하시는 것 같고, 훌륭한 안무가들도 이미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어느 부분에서 터지고 어느 부분에서 기승전결을 해서 이 강약을 조절하면서 춤의 안무를 구성하는지, 결국은 사람의 심리를 이해하고 본능을 이해한다면은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것들로 구성을 해야 된다는 거. 깔끔하게 드십시오. 네. 와사비 바로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특이한 게 왜 와사비를 말을 하지 않으면 따로 안 주는지 모르겠어요. 아까 분명히 제가 2차 스시 나올 때 같이 챙겨주세요 했는데 또 그냥 빈손으로 오셨더라고요. 일본이 이렇게 이츠넨마에라고 한 사람의 몫이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딱 한 사람이 먹을 수 있게 이런 음식들이 발달해서 좀 깔끔한 문화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 자체도 독대라고 하잖아요. 음식 문화가 사실 이렇게 섞여서 먹는 문화는 아니었다고 하더라고요. 경제적으로 힘들고 막 그런 시대를 걸치면서 문화가 가족끼리 한 방에 사는 경우도 많고 같이 한 숟가락에 담궈서 먹고 이런 문화가 변했다고 하더라고요. 유튜브로 강의 많이 듣잖아요. 주식이라든지 부동산 강의 들으면 입지가 어떻고 이런저런 많은 설명도 해주고 정말 많은 정보들을 흘려주는데, 사람들이 듣고 싶은 얘기는 그런 내용이 아니거든요. 내 생존과 나한테 어떤 이득이 될 것이며 나의 미래에 어떤 번창에 도움이 될 것이냐잖아요. 그래서 얼마야, 그래서 사라고 말라고 써먹을 수 있는 얘기를 빨리 던져주지 않으면 바로 나가버리게 되는 거죠. 이제 좀 배가 부르네요. 근데 조금 아쉬운 게 스시 많이 아쉽고요. 32만 원이면 정말 비싼 금액인데 구성 얘기를 했잖아요. 이 구성이 저는 별로였어요. 이 루만에서 주는 스시의 구성은 이럴지 조금 아쉬워요. 디저트 말차랑 말차 라떼가 나왔는데 이 구성도 아쉬워요. 왜냐면 말차에 말차 라떼라니, 마치 레드와인에 포도 안주를 주는 느낌이에요. 차라리 커피가 더 낫지 않았을까. 근데 영상을 이제 마치고 집에 가서 편집이 남았는데 샴페인 남은 걸 가지고 마시면서 불금을 보내보려고요.